안녕하세요. 이투스 교육의 김병진이라고 합니다. 이번 기획된 강좌는 2017학년도 전형계획안이 지금 이제 다 발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2017학년도 전형계획안을 바탕으로 해서 2017학년도에 2016학년도와 어떻게 다르게 각 대학들이 모집을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간략하게 전달하는 그런 기획입니다. 대신 이제 참고로 이 강좌를 지금 이제 들으시는 또는 보시는 분들께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지금 저희가 이렇게 분석해 드리고 있는 것은 전형 계획안이지 실제 모집 요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각 대학들은 전형 계획안을 발표하고 그 다음해에 4월까지 수시 모집 요강을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6년 4월 이전에 각 대학들이 수시 모집 요강을 발표하게 될 텐데 그 수시 모집 요강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시고 지원을 하셔야 된다.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가이드만을 표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확정안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우니까 전체적인 틀만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2학년 3학년에 올라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입시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실제 각 대학들이 변화되는 포인트뿐만 아니라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하는지를 잘 모르실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들어가는 그러니까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 정도의 각 대학들은 요런 기준으로 뽑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렇게 미리 인지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성균관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관심 있는 그런 학교죠. 성균관대의 수시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그리고 정시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논술호수자 전형이 있습니다. 성균관대. 논술호수자 전형이 있는데 지금 인원을 보면 2016학년도에 1176명이고 2017학년도에 1021명입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좀 줄었죠. 100명 조금 넘게, 100명 조금 넘게 줄었는데 그 논술 인원은 잘 아시겠지만 논술 전형에 해당하는 인원을 조금씩 이제 각 대학들이 줄여나가고 있는 시기입니다. 근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위권 대학들 같은 경우는 논술 전형에 해당하는 인원 수가 아주 적다고 보긴 어려운데 실제로 성균관대 같은 경우 이제 1000명이 조금 넘는 인원을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적은 인원을 모집한다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신에 성균관대는 해마다 이제 전형 계획안에 실제로 존재하는 인원수와 모집 요강에 나타나는 인원수에 조금씩 차이를 보여요. 그래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1021명이 될지, 뭐 그보다 많을지, 그보다 적을지는 상대적으로 이제 수시 모집 요강을 확인하셔야만 보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다른 대학들 뭐 이제 한양대를 제외한 다른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상위 6개 대학들의 이제 논술 전형이 있는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최저 학력 기준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렇죠? 최저 학력 기준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여기 보시는 대로 뭐 국수영탐 세계 등급합 6 뭐 이런 식으로 존재하죠. 근데 실제로 여기 보면 이 두 개의 큰 차이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세계 등급합 6, 뭐 밑에 실제 자연계도 세계 등급합 6, 뭐 이런 식으로 뭐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차이는 없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이제 주의 깊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2016학년도의 경우에 보면 이 탐일, 탐이 뭐 제2외국어에서 6개 과목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6개 과목 중에서 등급합 6. 밑에도 지금 보면 자연계도 국수 0에다가 과일, 과이, 제2외국어까지 해서 6개 등급 중에서 3개 등급합 6.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지금 보시면 그냥 국수형 탐, 국수형 과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탐구 이제 그러니까 계획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탐구의 반영 방식이 조금 달라진 거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기 나타나는 것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국수형 탐일, 탐이 제2외국어에서 세계 등급합 6인 거하고 여기 국수형 탐의 세계 등급합 6인 거는 이게 상대적으로 조금 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아졌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인문계와 자연계에 상대적으로 약간 높아졌다라고 해석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이제 2017학년도까지는 영어가 절대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에서의 변화들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어차피 뭐 글로벌 계열의 문과 계열의 글로벌 계열, 그리고 이과의 반도체나 소프트웨어,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엔지니어링 이런 쪽은 실제로는 이제 다른 의예까지 해서 서로 다른 최저학력 기준을 활용하기 때문에 논술 전형에서 그것도 주의 깊게 생각을 하시면서 자신의 수능 경쟁력이 어느 정도 선에 해당하느냐라는 판단을 통해서 내가 어디까지 지원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거를 미리 한번 가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특이한 점은 2017학년도 논술 전형에서 학생 교과 전형의 반영 비율이 30%로 증가했다는 거죠. 학생부 교과 전형 교과의 반영 비율이 30%가 20%에서 30%로 늘었고 비교과는 10%로 줄었습니다. 논술의 반영 비율은 똑같지만 이 부분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건데, 그럼 저 부분의 차이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 실제로 성균관대 논술 전형에서 학생부 교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것은 이 교과를 선정하는 방식에서 약간 차이가 있었는데 2016학년도까지 교과를 선정하는 방식은 전 교과 중에서 상위 12개 과목만 뽑아와서 그 12개 과목을 단위수나 뭐 이런 거 곱하지 않고 그냥 곧바로 등급 계산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은미체까지 다 포함을 해서 상위 12개 과목만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편차가 좀 덜 나는 상황이죠. 반영 비율 자체도 적고. 그런데 2017학년도 전형계획안에 보면 학생부 교과라는 전형 요소의 반영 비율이 늘었을 뿐만 아니라 이 교과 반영 방식 자체에서 교과목을 선택하는 방식이 좀 바뀌었어요. 교과목을 선택하는 방식이 주요 교과의 전 과목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교과의 전 과목으로 변화했다는 얘기는 문과다, 인문계다 그러면 국수, 영, 사가 되겠죠. 이 네 개의 주요 교과의 모든 과목을 다 반영하는 걸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2016학년도까지는 국수, 영사뿐만 아니라 과학이라든지 인문계든 자연계든 그다음에 음악, 미술, 체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합쳐서 상위 10개 교과만 그냥 이렇게 뽑아왔다면 이거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교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이 높아진 거다라고 해석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성균관대의 논술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과연 그럼 교과가 굉장히 좋을 거냐라고 했을 때 그렇게 교과가 굉장히 좋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겠죠. 따라서 뭐 1점 얼마 평균 등급 1점 얼마의 친구들이 뭐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이렇게 해석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논술을 또 잘 본다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전형 계획안 상으로 그리고 전형 요소별 비율이나 전형의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2016학년도에 비해서 학생부 논술 전형에서의 교과 반영 비율이 또는 반영 어떤 영역이 상대적으로 좀 높아졌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거 하나 염두에 두시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넘어갔을 때 이제 성균 인재와 글로벌 인재라는 전통적인 성균관대의 종합 전형이 있고요. 그 밑에 이제 과학 인재 전형이 있습니다. 과학 인재 전형이 있는데 과학 인재 전형은 지금 잘 보시면 인원이 135명에서 193명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 과학인재 전형의 인원이 많이 늘었는데 그게 이제 자연과학대학 내에 이 과별 모집 단위가 좀 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학계열이나 이런 쪽보다 자연과학대학의 거기 안에 이제 과별 모집 단위들이 인원이 늘어서 지금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 딱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한 50명 넘게 는 거잖아요. 그 50명 넘게 는 건데 그 자연과학대학 내에 이 과별 모집 인원이 거의 50명 가까이 늘었기 때문에 그 인원이 많이 는 거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과학인재는 뭐 전형명에서 알 수 있듯이 과학적으로 우수한 존재 인재들을 뽑으려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뭐 과학적으로 좀 뛰어난 친구들이 많이 지원을 하게 되는데 성대과학인재는 성균관대 과학인재는 다른 이제 뭐 고려대 과학인재라든지 연세대의 뭐 과학기자라든지 이런 요소랑 좀 다르게 그 면접에 의한 어떤 그 편차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대로
논술을 통해서 합격자를 선발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물론 이제 서류가 있기도 하지만 논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실 수 있고요. 그 논술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실제로 앞에 있었던 논술사 전형하고는 다른 문제로 논술 고사를 실시한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지금 따로 두지 않고 있는 것은 그 과학적으로 뛰어난 인재가 반드시 수능을 잘할 필요는 없다. 이걸 거꾸로 말하면 수능은 전 영역에 있어서의 어떤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만 과학인재 전형 같은 경우 과학적으로 뛰어난 과학적인 분야에서 좀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는 거라고 해석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 과학인재의 인원이 늘었다는 거, 더더군다나 이제 2016학년도부터 이 과거의 그 과학고등학교의 조기 졸업 제한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 과학인재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여러 가지 변수들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생각도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처음 입시를 경험하는 학생들이 성균관대를 딱 만났을 때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성균 인재와 글로벌 인재는 뭐가 다른가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특히 글로벌 인재는 글로벌이라는 이름 때문에 외국어에 대한 어떤 탁월한 능력을 보이는 뭐 이런 학생들을 뽑는 전형이라고 인식하기가 쉬운데 성균 인재와 글로벌 인재는 특히 글로벌 인재가 외국어의 능력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외국어 분야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만을 선발하지는 않는다라는 걸 생각을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로벌 인재와 성균 인재는 지금 여기 그 전형 방법에 보이는 것처럼 전형 방식도 똑같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다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2016학년도부터는 2015학년도까지는 뭐 특정한 모집 단위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활용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성균 인재와 글로벌 인재 2016학년도부터는 아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없애면서 거의 같죠. 지금 여기도 지금 보면 글로벌 인재에서 인문 자연은 없고 의예과만 지금 존재하잖아요. 그 의예과만 존재하는 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면 나머지 의예과를 제외한 나머지 모집 단위에서 이 두 개는 별다른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이제 2017학년도에는 두 개를 좀 더 명확하게 나누어서 이 성균인재는 이제 계열별 모집, 그러니까 학부 모집을 하는 인문학부 이러면 이제 성균인재로 뽑는 거고요. 근데 인문학부 안에 이제 여러 학과들이 있잖아요. 그 학과들을 따로 뽑는 학과들 같은 경우는 글로벌 인재로 뽑는 거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별 모집 단위는 지금 전체적으로 글로벌 인재에서 뽑는 거고요. 계열별 모집 단위는 성균 인재 전형에서 뽑는 거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차이가 있다라고만 해석하시면 되고, 글로벌 인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글로벌 인재가 어떤 특별한 외국어 분야의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균 인재와 같은 방식으로 뽑되 모집 단위가 좀 다르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후천 학생 뭐 전형 이런 전형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지역 리더라고 옛날에 이제 불렀던 전형인데 노후천 학생 전형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방식은 거의 비슷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형들이 있고요. 그래서 넘어가서 정시와 관련해서 잠깐 보면 정시는 지금 인원을 보시면 상대적으로 약간 인원이 늘었죠. 가군에서 인원이 약간 늘고 나군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변화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뭐 한양대를 들으신 분들도 있고 이제 듣게 되실 분들도 있을 텐데, 특히 자연계에서 성균관대와 한양대의 가장 큰 차이는 한양대는 투 과목에 대한 가산점이 있지만 성균관대는 정시에서 투 과목에 대한 가산점이 별도로 존재하진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수능 반영 영역 및 비율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성균관대는 인문계는 3331이라는 반영 비율을 가지기 때문에 국수형이 상대적으로 탐구에 비해서 더 중요한 상황이다. 사탐에 비해서 더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자연계는 전통적인 자연계 방식이죠. 2323의 방식을 통해서 합격생을 이제 산출을 한다라고, 점수를 산출해서 합격생을 가린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군과 나군은 실제로 이제 분할 모집이 안 되고
이제 2017학년도 완전히 이제 분할 모집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모집 단위 자체를 그러니까 총 모집 단위가 200명 이상이면은 이제 2016학년도까지는 분할 모집이 되는데 2017학년도부터는 그게 아예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성균관대는 그 분할 모집을 잘 활용했던 대학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 분할 모집을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모집 단위가 이제 선명하게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가군에서 지금 뽑는 인원이 이제 조금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성대 인문계에서 인문계열과 사회과학부와 인문과학부가 있을 때 이제 가군에서는 사과 계열을 뽑는 거죠. 사회과학부를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군의 지금 모집 단위를 보면 사회과학부, 그 다음에 글로벌 경제, 그 다음에 글로벌 경영, 그리고 자연계의 공학 계열, 그 다음에 소프트, 반도체 시스템, 소프트웨어, 반도체 시스템, 그리고 글로벌 엔지니어링 시스템. 요렇게가 지금 가군 모집 단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이제 서울대나 뭐 이런 부분하고 이제 겹치는 거죠. 의대나 이런 쪽하고 인문계는 겹치고 자연계는 겹치고 인문계 같은 경우 이제 서울대나 서강대와 겹칠 가능성이 존재하죠. 그거와 다른 모집 단위들은 나군으로 연결된다라는 것들을 주의 깊게 좀 살펴보시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